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글로벌 증시 악재를 뚫고 우리 시장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더해졌고요.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도 아직까지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시장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0.23% 빠지면서 파란불로 마감을 했고요. 오전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은 반등을 시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0.88% 오늘장에서 올라주면서 빨간불로 마감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을 들어 올렸던 건 바로 2차 전지주였습니다. 2차 전지주가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모습이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가 15%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고 나인테크 그리고 포스코 DX도 역시나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장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주들이 끌어올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이 음극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애경케미칼이 11%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 이녹스 또 대주전자재료도 역시나 좀 강한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장에서는 또 리튬 관련주 쪽도 좋았습니다. 미래산업이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또 금양, 첨보도 역시나 또 금양은 두 자릿수, 첨보도 7%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중국발 경기 침체 리스크 그리고 이 미국의 금융 불안, 또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부담 속에서 이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더욱더 꼼꼼하게 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시장 대응 전략 가이드도 받아보시고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분과 함께라면 시장 트렌드에 맞는 아주 트렌디한 종목들을 잘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대장 오경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뉴페이스신데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장주를 잡아드립니다. 주식대장 오경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말 많은 주식시장 속에서도 대장주를 잡아드리는 포인트 한번 같이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대장 오경식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3422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오늘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안정세에 들어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또 흐름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갭락이 좀 빠지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온 장이었고요. 먼저 증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시황을 체크해야 되는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또 다른 방송 전문가님들도 시황에 대해서 맨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 시황을 말하는지, 왜 지수를 말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장주를 잡든 아니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 간에 지수에 대한 흐름을 한 번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타이타닉 침몰한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타이탄이라는 배가 엄청 좋은 배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빙산을 맞으니까 어떻게 됐죠? 바로 침몰을 했습니다. 이
타이타닉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대형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대형주도 이 바다의 흐름, 즉 지수의 흐름이 나쁘면 이렇게 박살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시기에 더 사야지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제 손절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하신다면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은 요트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여유를 즐기고 있죠. 장이 좋은 시절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요트 가지고도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렇게 시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3가지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경기 침체 요인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에 그 부동산 업체가 하나가 이제 망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장기화가 우려가 되고 있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양대 지수가 3거래일 동안 빠지다가 그냥 빠진 것도 아닙니다. 이 갭락을 하면서 빠졌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밑꼬리 달린 반등이 나왔습니다. 꽤 중요한 반등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일까 싶지만 제가 봤을 땐 진짜 마지막 같거든요. 초전도태 테마가 오늘 무더기 하락을 했습니다. 장 마감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 이 재료 자체가 오늘 나온 뉴스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테마 갖고 계신 분들도 저와 꼭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주봉이고요. 우리가 왜 주봉을 봐야 되느냐? 주봉을 막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추세가 어떠냐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어떻죠? 추세가 지금 이 추세가 가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추세가 상승 추세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빠지거나 이 코로나 직후에 막 오른 것만큼 아주 강한 추세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 안에 아직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일봉을 보셔야 되는데 일봉은 주봉과 조금 다릅니다. 일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저점을 계속 이렇게 지켜주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근에 이 3, 4거래일 동안 이번 주 동안 빠진 것만 보신다면 누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차트가 꺾였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대로 증시가 무너지는 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밑꼬리 달린 아랫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아랫꼬리에서 누군가가 이 물량을 받아먹고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지, 이 정도면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많이 들고 계실 텐데 2차 전지랑 가장 밀접한 지수가 뭐죠? 바로 코스닥 지수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봉을 봤을 때가 더 중요한데 자, 일봉을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속도가 아주 급하였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전 음봉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밑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오늘 뭐 여러분들 들고 계신 금양이나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다 많이 올라서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그럼 대장주 사야지 하면서 대장주를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고요. 네, 조봉원님. 근데 듣다 보니까 지금 네.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게 2차 전지주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또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략을 잡아갈 때 어떤 식으로 좀 흐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스닥 지수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를 들고 있으시다. 그러면 그 종목 자체가 바로 지수거든요. 그렇다면 그 종목을 올라갈 때는 그냥 지수를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가 오르면 그냥 지수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께서 에코프로 주변에 들고 계세요? 물어보면 아무도 안 들고 있어요. 대부분 4등주, 5등주 막 처음 들어보는 그런 종목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내가 에코프로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수의 흐름이 어떤 상황이냐가 내 종목이 좀 더 홀딩할 수 있다. 또는 아니면 종목이 좀 빠졌을 때 요거는 손절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추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전문가님이 주식 대장이시잖아요. 네. 이 대장주를 잘 잡아주신다 해서 주식 대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에코프로에 대한 전략도 좀 잘 잡아주실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갖고 온 종목도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고요. 오. 물론 에코프로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에코프로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에코프로를 봐야지만 다른 2차 전지 테마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대한 대응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여겨봤어야 되는 테마도 함께 좀 여쭤볼 텐데요. 오늘의 테마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오늘 테마 얘기하기 전에 네. 테마주 분석, 왜 당일 테마들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맞아요. 특징주가 뭐가 올랐다. 그럼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내 종목이 나오면 내 종목 나왔다. 너무 행복해. 그리고 다른 종목은 그냥 뭐 어쩌라고 이렇게 들으시죠. 하지만 절대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 이 당일 테마를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존 케인즈라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존 케인즈가 주식시장은 미인대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아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대장주를 잡았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거겠고요. 그렇다면 그 오늘 오른 테마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이 미인대회 안에서도 이 진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승하는 종목 오늘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오늘의 대장주가 무엇인지, 이번 주의 대장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끄는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바로 오늘 당일 테마를 보는 이유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당일 테마를 공부하게 된다면 당연히 2등주, 3등주, 꼴등주 또 뭐 이상한 잡주들도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꼭 대장주만 매매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뭐 내가 2등주 매매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짝짓기 매매로 이 당일 테마 분석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앞서서 또 미인대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꼽은 이 미인대회 진은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지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이 파생되는 테마들에서 벌써 2개나 종목이 나왔거든요. 리튬 테마, 음극재 테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오늘 하루는 2차 전지가 최대한 엄청 강세였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2차 전지 위치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 있고요. QR 찍고 3422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갖고 온 게 바로 이제 KBG, 에코프로, 태성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KGB를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초전도태 테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초전도태 테마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네이처지죠. 네이처지 과학 저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고요. 네이처지에서 LK99가 초전도태가 아니다. 이거의 어떤 그 초전도체 특성을 나타내는 건 불순물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기자입니다. 기자긴 하지만 이런 공신력 있는 저널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오는 것만으로도 투심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 나쁠까요? 왜 나쁜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압니다. 왜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주가라는 것이 주구장창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배, 5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이 여기서 LK99이 실제라고 한들 얼마큼 더 많이 오르겠습니까? 이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3, 4배 이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냥 조그마한 악재면 그래 그냥 일단 던지고서 다시 잡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이 바로 오늘 대량 거래를 일으키면서 하락이 나왔던 것이고요. 물론 이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대장 또 꼴등주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강합니다. 왜냐? 5일선도 지켜줬고 이 하락분을 다 말아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기스가 계속 나고 있다. 재료에 기스가 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초전도태 테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성 델타 테크를 갖고 있다라면은 뭐 기술적 반등이 내일 정도 나와서 빠져나올 수 있으시겠지만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는 않겠다. 이 얘기는 바로 손절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음 종목 이야기를 해보면요. 먼저 KB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 코리아 바이오젠인가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실제로 실리콘 음극재 테마로 올랐지만 실리콘을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걸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중간 소재. 실리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제
몰딩 같은 거 할 때 실리콘 쏘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급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의 실마리가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 이 실리콘 음극재 테마의 대장주가 바로 대주전자재료, 이녹스, 애경케미칼 등이 있겠고요. 자, 오늘 뉴스는 이겁니다. 사실 이 뉴스를 다 알고 있어요. 실리콘 음극재를 넣으면 당연히 이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충전량이 많아진다. 이미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당연히 썼는데 주가가 올랐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주가 바닥에서 자그마한 호재에도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KBG라는 업체는 뭐 이런 실리콘 가교제, 요게 이제 쏘는 거 있죠. 그거 만들고 이제 전자재료에서 이제 방수 이런 것 때문에 실리콘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가는 업체다라는 거. 업체가 뭐 하는지는 알고 있으셔야지 매매를 하시겠죠. 그래서 KBG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때죠. 이때 이제 2차 전지가 아주 강세일 때, 실리콘 음극재가 강세일 때 슈팅이 난 다음에 거의 고점 대비 한 50% 이상 빠졌습니다. 50% 이상 빠지고 오늘 드디어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KBG를 갖고 왔지만 사실 이 종목은 그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자체가 셌기 때문에 움직인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대장주 알고 있죠. 대장주가 에코프로, 뭐 포스콜딩스, 또 음극재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라는 재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요게 대주전자재료,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의 대표적인 종목이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구간에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엄청 오랫동안 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리콘 음극재 테마가 올랐지만 생각보다 이 녀석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테마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센 건 아니었다. 2차 전지의 반등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살짝 올랐다. 이 정도로 저는 일단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바인더를 만드는 업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 거의 한 40%, 50% 떨어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역시나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강하게 이 양봉을 뽑아주지 못하고 윗꼬리 달린 양봉을 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약한 느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이 자회사가 이녹스 에코엠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원재료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미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온 상태고 최근에 이 하락을 많이 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봤을 때 이 실리콘 음극재 테마 자체가 KBG만 셌지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세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수를 봤을 때 오늘의 이 피레침이 앞으로의 반등으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 오늘 하루만으로 뭐 갖다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섹터에 있는 테마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 실마리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라서 더 대부분의 전문가님들이 이런 거 잘 다루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다룰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의 왕입니다. 이게 실제로 실적이 따라오는 테마주죠. 그래서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이고 아시다시피 150만 원 찍고 지금 10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이 초전도체 약세, 오늘 초전도체가 많이 빠졌죠. 그러고 나서 바로 움직였던 애들이 바로 뭐다? 2차 전지 AI 반도체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돈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2차 전지 AI 반도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대장주는 에코프로, 그다음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오늘 뉴스가 있어서 갖고 나왔는데 이 에코프로 대표가 임원진들한테 직원들한테 자사주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사주를 만약에 팔게 되면은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에코프로가 이 니켈 같은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어떻게 주가가 고점일 때는 악재이지만 저점일 때는 악재가 아닌 거다고 저는 보고 있고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나쁘게 말하면은 2차 전지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답니다. 이건 나쁜 의미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 전기차의 이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하고 나서 빠지고 또 다시 상승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하락 뒤에 언제 상승할지에 대해서 그것이 다 궁금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큰 매크로적 이슈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올 초부터 거의 한 10배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터졌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차트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꼭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꼭지 시그널 자체가 이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죠. 우리가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대마불사. 가장 큰 놈은 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려야 되는 것처럼 기술적 반등을 볼 때도 무조건 대장주를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에코프로의 흐름을 봤을 때 요 라인, 요 라인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이게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조금 매수 관점을 조금씩은 좁혀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고점에 물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물타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어떤 추가 매수라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빠져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제가 봤을 때 요 한 30%밖에 안 빠졌거든요. 30% 빠졌다고 그냥 들어가시면은 요게 시세의 초반에서는 당연히 좋은 자리겠지만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오고 대량 거래에다 고점 징후가 나온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는 좋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아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좀 털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급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뭐 나쁘다, 계속 빠진다, 어쩐다 하더라도 7월 24일, 26일이 이제 에코프로가 많이 빠진 날인데 24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시장, 자기가 말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편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MSCI나 이런 것 때문에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이 얘기는 이 지금 지점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단기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제가 대장주, 주식대장이라고 말하는 이유 자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차이점은 BM 하나 더 붙었다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그 두 마디 때문에 주가는 거의 15% 이상 더 빠졌다는 거. 왜냐? 에코프로가 대장이니까. 의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장이니까 덜 빠지고 더 많이 간 겁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50%까지 빠졌었어요. 굉장히 힘드시겠죠. 요거 1억 들어갔으면 지금 거의 반토막 났다는 소리입니다. 5천만 원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나중에 그냥 손절을 하시겠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이 매물대 이 저항대, 하방 저항대 아래 지점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죠. 누구나 보는 포인트겠지만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래도 거래량이 좀 터져줬고, 이 중요한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포스코홀딩스, 이 종목도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에서 대장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스코 DX, 인터내셔널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사실 얘보다 안 좋아요. 왜냐? 얘가 대장이니까. 대장주를 잡았다면 다른 종목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에코프로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차트인 거는 느낌이 보시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을 지켜줬단 말이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더 낮은 종목이다. 좀 안 좋은 종목이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포스코 섹터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오늘 밑골이 달린 양봉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반등에서 좀 기계적으로 좀 손절을 하시거나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강했던 게 또 2차 전지주뿐만이 아니라 또 반도체주도 상당히 좀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전문가님.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보셨을까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태성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 태성 자체는 대장주는 아니에요. 대장주는 아니지만 오늘 상한가를 갔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장주도 오늘의 대장주가 있고 한 주의 대장주, 한 달의 대장주, 그리고 1년의 대장주, 그리고 뭐 에코프로처럼 이 시대를
올려주는 대장주가 있는데요. 태성 같은 경우는 오늘 대장주로서 하루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이수페타시스와 굉장히 밀접한 접점이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아시다시피 이번 AI 반도체에서 대장주였죠. 그렇다는 걸 봤을 때 이 태성의 움직임이 또 물론 이수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가 움직였지만 이 태성의 움직임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초전도체 테마의 물량이 빠져나오면서 반도체 2차 전지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겠고요. PCB 기판을 만드는 설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PCB, 이 인쇄 회로 기판, 컴퓨터에 들어가는 얇은 판때기 있죠. 그거 만드는 그걸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중요한 이슈로는 엔비디아가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GPU가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2차 전지랑 똑같아요. AI 시장 자체가 앞으로 커질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고 가는 건데 그 조정의 이 저점을 잡고 싶어서 지금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섹터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반등이 아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제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조정이 끝났다는 시그널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장주로는 당연히 이수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를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뉴스를 조금 볼게요. 뉴스를 보시면은 삼성전기 BGF 이게 인쇄 회로 기판이죠. 요거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판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요. 왜냐? 삼성전기보다 훨씬 좋은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이 HBM 또 이 GPU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판이 없다 보니까 이 삼성전기에도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보십시오. 엔비디아 다음 주 실적 발표한다. 엔비디아가 좀 기대치가 많이 높았죠. 하지만 최근에 주가를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조정받은 상황에서 실적이 예상치 이상 나온다 또는 예상치만큼 나온다면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AI 칩 푼기에 입도 선매. 그러니까 일단 돈 주고 땡겨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스타트업들 우리나라에서 똑같지만 최근에 쏘카나 네이버나 다 뭐 하고 있죠? AI 준비를 하고 있죠. AI 어떤 서비스를 만들다거나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GPU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GPU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돈을 막 가져다 놓고서 일단 나한테 돈 줄 테니까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가을에 AI 정상회의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참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참석 안 하더라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 G7 정상도 오고 오픈 AI, MS, CEO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AI를 주도하고 있는 구루들이죠. AI가 잘 되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죠? 당연히 AI, 이 GPU가 따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흐름 안에서 이 트렌드는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 더 갈 거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최근에 조정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태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전 순간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서도 오르긴 했지만 사실 이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을 잡았을 때가 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거 이수페타시스를 따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후반에 거래량이 터졌던 거고요.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되게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대장주를 저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주인 이수페타시스를 보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월부터 대략 한 3배, 4배 정도 오른 종목이겠고요. 최근에 고점 대비 한 30%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조정에서 30% 정도 조정에서는 일단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하다. 물론 들고 계신 분들은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진 않겠지만 여지껏 쳐다만 봤던 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거래량 터졌죠. 거래대금 터졌고요. 일단은 요 라인이 바로 요 처음 투매가 나왔던 이 자리를 다시 지켜주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정도면은 매집을 다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 HBM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비주들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비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역시 이 종목 역시 많은 상승을 이뤘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 조정
고점 대비 많이 빠지고 나서 조정을 일으켰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수페타시스보다는 좀 덜 오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대략 거의 한 달 정도.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요 정도면은 이제 한 달 정도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중요한 포인트 또 있죠. 바로 이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었다. 이 얘기는 이 매수세가 계속 여기서 들어오고 있다. 왜냐?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이게 시대를 관통하는, 앞으로의 시대를 뻗어나갈 수 있는 큰 테마니까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온 이 특징주, 오늘의 테마주들을 보신다면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수혜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대장주인 이수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 그리고 태성까지 흐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더욱더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3422 눌러주시거나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오경식 우리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뉴페이스의 전략을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페이스를 환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주식 대장 어떤 분이냐, 어떤 이 매매 전략 기법을 구사하시는 분이냐 다들 궁금증들이 많으신데 이 네 박자 기법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전략일까요? 네, 오늘의 장바구니를 담기 전에 우리가 제 기법에 대해서, 사실 이건 기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의라고 봅니다. 사실 기법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기초를 차근차근 밟아 가셔야지만 이 대장주 매매, 테마주 매매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저의 강의 내용인 네 박자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박자는 무엇이냐? 바로 재료, 거래대금, 차트 실적입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너무 쉬운 내용을 간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간단하게 이 네 박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기본적으로 저는 테마주 매매, 대장주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재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이 주가의 기간, 얼만큼 오랫동안 오를 수 있느냐, 또 강도, 얼마나 강하게 오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거래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수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의미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대금을 많이 보는 편이고, 거래대금은 바로 이제 세력의 힘,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아무래도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봅니다만 이 네 박자 매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적인 매매, 기본적인 매매를 추구하다 보기 때문에 이 아주 기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저항, 지지, 추세를 확인하는 정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사실 테마주 매매하는데 실적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지만 실적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엄청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수페타시스나 에코프로 모두 여러분들이 지금 가셔서 네이버 보셔요. 네이버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 증권 그 내용을 보시면, 재물을 보시면 실적이 좋습니다. 그냥 테마가 아니기 때문이죠. 실적이 붙어 있으면 이 종목의 건강을 말해주는 거겠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이번에 하락을 보셨다시피 테라사이언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막 하한가를 막 하는데 에코프로가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왜냐? 실적이 든든하니까 이 팔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너무 싼데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자 첫 번째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재료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상 관여도. 내가 내 피부에 얼마큼 느끼느냐.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만 하더라도 사실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도 에코프로, LNF가 테마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왜 달라졌습니까? 내 주변에 전기차가 돌아다니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면서 실적도 오르고 사람들 관심도 오르는 거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상에 얼마나 관여도가 높은가, 그리고 글로벌적 이슈인가. 내 옆집에 일어난 이슈는 아무리 내가 떠들고 다녀봤자 아무도 사지 않아요.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사야 되는 이슈가 생겼다면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마지막으로 일정이 길고 확실한가. 일정이 길고 확실한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2차 전지나 AI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AI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2050년까지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이 얘기는 2050년까지 엄청 긴 일정이 남아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겠죠. 왜냐? 정책적으로 정부가 바꾸라고 하는 거니까 확실한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상 관여가 높고 글로벌 이슈이고 일정이 길고 확실한 종목일수록 테마일수록 아주 강하다. 그래서 그런 테마가 무엇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에서 바로 느꼈죠. 왜냐?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걸렸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랐었어요. 계속 굉장히 길어졌죠. 왜냐? 언제는 있었죠. 당연히 백신을 개발할 때까지. 그러면 백신을 개발하는 데까지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는데 이 코로나 테마 생각해 보시면 거의 2년 이상 10배, 20배, 30배, 100배 나온 종목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재료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은 정말 깊은 내용이 있어요. 왜냐, 뭐 세력이 이걸 당연히 뭐 그런 게 있죠. 뭐 차트에 앞에 선행하는 게 거래대금이다. 뭐 세력의 지문이다. 세력의 DNA다. 얘기가 많은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갈게요. 그냥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것만 더 그냥 보세요. 그 이하로 터진 종목은 대장주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장주는 관심이 많죠. 그리고 큰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거래대금 1000억 이하로 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주를 볼 때는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종목을 보셔야 된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봅니다. 여기가 바로 어떤 구간이었냐?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구간이었고요. 이때를 기점으로부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 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거래대금 1000억이 안 터졌다.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세력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실적을 봐야 되냐면 단발성 테마냐 빅트렌드이냐 이것을 가르는 것이 바로 실적이라는 요소겠고요. 가장 유사한 사례가 단발성 테마로 이제 메타스레드 테마겠죠. 그래서 메타스레드가 나왔을 때 이게 인스타를 대체할 수 있다. 대박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인스타 스레드를 쓰는 사람들이 막 주구장창 막 빠지고 있으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은 빅트렌드는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또 오늘 제가 갖고 올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비만 딱 봐도 이 실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먹어야 되죠. 그죠? 저도 지금 당장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무조건 맞아야 되고 돈으로 찍히는 게 보인다. 무조건 빅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 요런 실적은 요런 단발성 테마 빅트렌드를 보는 거다. 그리고 실적이 너무 안 좋으면 세력도 위험합니다. 이 최근에 사례가 하나 있어요. 좀 마음이 아픈 사례인데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한에서 리튬을 판다 어쩐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자본 잠식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죠. 내 부채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채도 못 갖고 있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하한가가 왔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16% 이상 빠졌고요. 오늘 2차 전지 반등이 없었으면 오늘도 하한가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내가 아무리 대장 테마에서 놀더라도 테마가 대장일지언정 내 종목이 대장이 아니면 내 종목이 듣보잡이다. 듣보잡이면은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에 맞게 내가 감당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첫 하락 30% 전후가 가장 좋은 매수 맥점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딥한 내용보다는 그냥 차트를 내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저항이 뭔지 11선, 21선, 61선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121선, 241선, 막 720선 별의별 거 다 보는데 일단 61선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이건 장투 결국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빨리 돈 벌려고 이거 보는 거지. 내가 빨리 돈 벌려고 저희한테 배우는 거지. 뭐 1년, 2년 기다려서 오르는 거 다 알죠. 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빠르게 버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옴시티 테마로 올랐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입을 한번 해보자면은 뭐 실적 한미글로벌 이거 테마 끼기 전에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건실한 기업이었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순간부터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난다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눌림, 여기가 고점 대비 한 30% 빠진 자리인데 여기서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거의 한 30% 이상 먹고 또 30% 빠진 자리에서 또 들어가시면 한 150% 먹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놨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좋습니다. 사례가 네, 굉장히 우리 많은데 네, 정말 네.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네 박자 전략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뭐 재료, 거래대금, 실적, 차트까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서 또 네 박자에 맞는 또 종목들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좀 간절해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인 장바구니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과 동훈 아나텍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을 먼저 간단하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주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나의 인수가 된 기업입니다. 원래 이름은 대우조선해양이었고요.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는 인수를 하면서 얘 되게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올랐고 그다음으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상태겠고요. 결국 이것도 빅트렌드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빅트렌드는 바로 친환경 선박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노후 선박의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선주가 셌던 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때 만들었던 배들이 벌써 20년이 다가오고 있죠. 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처럼 20,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이 정도만 알고 나서 뉴스를 간단하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습니다. 뭐 이번에 인수했다, 뭐 들어온다, MSCI 들어온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가 원래 뭘 잘하죠? 하나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화의 원래 이름이요? 네. 한화의 원래 이름은 뭐죠? 대우? 대우 조선해양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계실 텐데 하나의 원래 이름은 한국화학입니다. 오.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이거는 원래부터 그냥 방산하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해양을 딱 인수하면서 뭘 하죠? 잠수함 만들고 전투함 만들고 그냥 방산 쪽을 그냥 몰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선 3대 기업 중에서 이렇게 방산 많이 하는 업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보다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받고 있는 상태겠고요. 실적도 내년부터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미리 좀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 트렌드 대장주에서 첫 조정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3봉을 돌파한 상태에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000억 이상 터지면 들어간다. 그래서 1000억 이상 터진 기관이 이 구간입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는 들어가기 좀 빡세죠.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언제 들어가라? 첫 조정 30%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구간 동안 첫 조정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 정도의 조정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드디어 맥점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61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1선, 21선, 61선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자리겠고요. 이 자리에서 지켜줬다라는 점을 파악을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슬 매집을 장바구니에 담아 보실 만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체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뭘로 혈당을 체크하느냐? 침으로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혈당을 체크할 때는 손에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로 갖다가 체크를 하죠. 근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침을 뱉으면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혈당이 찍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뇨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병이죠? 선진국 병이죠. 우리가 정말 잘 먹고 다닐수록 당뇨가 많이 걸리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추세대로라면은 2050년에는 당뇨 환자가 13억 명이다. 그리고 갑절로 는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벌써 6억 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시장 자체가 엄청 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빅테마가 되려면은 글로벌적인 이슈에 된다. 당뇨는 글로벌적인 이슈죠. 내 주변에 일상 관여도가 높아야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뇨 쉽게 걸리죠. 요즘 뭐라죠? 달달한 라떼 같은 거 많이 먹으면은 너 당뇨 걸린다고 하죠. 이 얘기 자체가 내가 되게 깊게 생각하고 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이 당뇨에 대해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 얘기는 뭐죠? 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 테마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요거 같은 경우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급등을 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시총이 8천억입니다.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지금 5천억인데 시총으로 갖다 뭐 평가자 이런 건 아니지만 요 두 종목이 지금 혈당 체크에서는 대장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혈당을 측정하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2029년이면 이 시장이 대략 한 30조 정도의 시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조 시장에서 얘네들이 개발한 것이 1%만 먹어도 3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큰 시장에서 놀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이상 터진 자리,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대장인지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모르죠. 그래서 쭉 오르다가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유의미한 조정이 그동안 없었어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간에 한번 20% 정도 조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오르면서도 20%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세다는 얘기겠고요. 이렇게 센 종목에서 첫 조정이 최근에 나왔죠. 물론 첫 조정 여기서 잡았으면 좋겠지만 뭐 지금 제가 발견한 걸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고점 대비 대략 한 40% 정도 빠진 지금 종목 구간에 있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1선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첫 조정인 만큼 일단 진입을 해보시고 장바구니에 담아보시고 61선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 그 당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장바구니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화오션이었고요. 이 한국조선 3사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호황기 실적 반영 그리고 신규 주문이 증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훈아나텍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주식 대장님의 비결을 잡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QR 찍고 3422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경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 타임특가 종목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식 대장님의 픽이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딱 이름도 타임특가네요. 바로 종목들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LS, 대봉 LS, 롯데관광개발 딱 세 가지만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장바구니 종목 아니고요. 타임특가 종목입니다. 바로 담으셔도 되는 종목들로 갖고 왔고요. LS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회사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반등 나온다고 했죠. 최근에 올랐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기술적 첫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내용은 저희 방 들어오신다면은 내용은 알려드릴 수 있겠고 첫 조정이 나왔는데 자 보시죠. 요 고점 대비 대략 한 20% 정도 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자리, 여기가 거래대금 1,000억이 터지고서 슈팅이 나온 다음 첫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이 나쁘지 않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 정말 실적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담아보셔도 바로 타임 특가로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 빠르게 또 넘어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대봉 LS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GLP-1 유사체인 리라클루티드 개발을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리라클루티드가 뭐냐? 바로 노보노디스크가 이 비만약 때문에 400조가 갔거든요. 요거를 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테마주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27년까지 매년 30%를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엄청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이게 시장은 2030년까지는 1,000억 달러의 시장으로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일라이 릴레라는 그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이 1위 기업인데 이 기업이 원래 2위였어요. 존슨앤존스가 1위였는데 얘가 왜 1위를 했느냐? 비만 치료제 팔아서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의 시청이 바뀐 만큼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내용이냐?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첫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거래대금 1,000억 터졌을 때 고점 대비 한 30% 빠진 첫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요즘 관광객 많이 오죠. 그래서 요거는 제주도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호텔이 있고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호텔이 이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카지노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겠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요 종목은 고점 대비 아직 조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요 종목은 지금 담아 놓으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모든 내용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3가지 LS 그리고 대봉 LS 또 롯데 관광개발이었습니다. 못다한 내용은 노란톡방 안에서 전해주신다고 하네요.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